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해서 공개적으로 쓴소리를 내뱉고 있는 두 명의 인물이 있습니다. 직접 목소리로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저는 뭐 단호하게 맞설 거 맞선다 하더라도 예. 그런 정도의 정치적 책임에 대한 언급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해명할 건 해명하고 맞설 건 맞서더라도 예. 이런 일들이 벌어진 것에 대한 포괄적인 책임에 대해서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게 어떻게 보세요? 법적 책임이 아니고 정치적 책임이죠. 음. 정치 지도자로서 어쨌든 국민들께 심려를 끼쳐드리고 네. 또 민생에 전력해야 될 이런 정치의 책무를 제대로 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 유감을 표명하고. 자, 저렇게 뭔가 민주당 내에서 이재명 대표를 향한 쓴소리가 나오자 뭔가 이런 것들을 원팀을 강조하고자 하는 인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랜만에 등장하는 분이네요. 유시민 전 노무현 재단 이사장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이어서 한번 들어보실까요? 이재명 지사는 지금 보면 코로나19 과정에서 그 신속하고 전광석화 같은 일처리, 네. 단호함 이런 걸로 매력을 샀죠. 네. 원래 그게 이재명이라는 정치인의 강점이고 이재명 지사가 인품이 훌륭하다든가 덕이 있다든가 품격이 있다든가 이렇게 말하는 사람 없어요. 지지자들도 그렇게 말 안 해요. 지지자들은 이재명 일 잘해. 뭔가 속 시원하고. 뭔가를 바꾸려면 저렇게 해야 돼. 판단이 빠르고요. 아주 싸움을 잘해요. 싸움을 잘해. 앞으로 상당히 탄탄하게 지지율 기반을 구축할 거라고 봐요. 2020년도에 이재명은 싸움을 잘해 저렇게 칭찬을 했었는데 유시민 이사장이 이제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그 민들레라는 그 또 매체에 올렸네요. 기고문. 그러니까 지금 이제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향해서 쓴소리를 하고 있는 사람들을 좀 공격한 거죠. 박지원은 저 시끄러운 정치인일 뿐이다. 그 젊은 여성 그 비대위원장 전 그 박지현. 시끄러운 정치인이에요. 언론에 많이 나오면 마이크 파워가 크다고 믿는 것 같아요. 조금밖에 그러니까 조응천, 금태섭, 박용진, 김혜영 이렇게 민주당 내의 소장파들, 좀 쓴소리하는 사람들, 그들의 언행 이런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그들은 박지원 씨와 비슷한 착각을 하고 있는 것 같다. 어떻습니까? 최단비 변호사님 오랜만에 목소리를 냈네요. 유시민 네. 이사장. 오랜만에 이제 목소리를 냈는데 이 박지원 전 비대위원 얘기하면서 이제 그 이재명 대표를 비판하는 조금박해에 대해서 이 조금박해가 왜 저런 것일까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재명 대표를 이제 감싸 안으면서 원팀으로 가야 된다. 이제 이러한 얘기인데요. 저는 과연 이것이 민주당에게 유리한 이러한 조언일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왜냐하면 이 조응천 의원 같은 경우에도 정치 지도자는 어쨌든 국민에게 심려를 끼쳐드리고 민생에 전력해야 되는데 정치적 책무를 다해야 된다. 지금 야당 대표이고요. 지금 현재 야당이 여당에게 얘기해야 될 것이 많습니다. 또 정부에 대해 얘기할 것이 많고요. 근데 많은 기자들이 야당 대표인 이재명 대표를 만났을 때 하는 모든 질문은 사법 리스크로 함몰되고 있어요. 과연 이렇게 사법 리스크로 그것도 개인적인 당대표로서가 아닌 그전에 개인의 이재명으로서의 이 사법 리스크에 함몰되는 것이 과연 민주당으로서는 괜찮은 것인가. 그리고 지금 박용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조국 사태와 그 이후에 그분이 주장한 대로 해서 당이 잘 됐나라는 비판을 내놨습니다. 근데 우리가 조국 사태 이후에 민주당이 굉장히 지지율을 많이 잃었다라는 이런 분석들이 있어요. 조국 사태가 분명히 거기에 대한 불편한 사람들이 있는데 무조건적인 감싸움으로 인해서 불공정이라고 생각하는 젊은 층이 많이 나타났다는 거죠. 이번 사태도 일부분은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는 국민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그냥 감싼다면 과연 이것이 민주당에게 공정하게 작용할 것인지는 의문입니다. 알겠습니다. 뭐 그래픽이 지나가긴 했습니다만 박용진 의원은 유시민 이사장의 관점과 표현에 대해서 관심을 끄는 지가 좀 꽤 됐습니다. 그래서 유시민 이사장님 주장한 대로 해서 지금 민주당이 잘 됐습니까? 또 이렇게 응수를 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오랜만에 시대전환의 그 조정훈 대표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시대전환의 조정훈 대표가 어제 이정미 민주당이 아니죠. 정의당 대표를 만났는데 여기서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얘기를 했습니다. 잠깐 들어보시죠.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지금 현실이 되고 있는데 이게 진보 진영 전체를 침몰시킬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 개인의 정치적 사법 리스크가 아주 중요한 한 축을 담당하시는 진보 진영의 침몰로 이어진다면 이 또한 대한민국 정치의 희생이고 손해고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와
너무 연계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저희가 연계될 게 뭐가 있을까요? 정의당이 그 사법 리스크에. 저렇게 얘기한 데 이어서 조정훈 대표가 오늘 아침에는 이재명 대표가 대표직에서 사퇴해야 된다 이런 얘기까지 했습니다. 어떤 맥락에서 나왔던 얘기일까요? 한번 이어서 듣고 제가 전 평론가님의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편파적이거나 미진한 점이 있으면 저는 국회에서 특검을 추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런 특검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한 가지 조건이 있는데 이재명 대표는 반드시 당대표에서 물러나야 된다 생각합니다. 이재명 당대표가 당대표로 있는 한 특검에서 나온 결과조차 민주당은 부정할 것입니다. 당대표가 된 것이 나의 방탄용이 아니고 대장동 사업 개발을 한 것이 국가를 위한 것이었다면 당대표직을 사직하는 그런 결자 해지의 모습을 보여주기를 요청드립니다. 글쎄요, 뭐 대표직 사퇴과 대장동 특검을 하기 위해서는 이재명 대표가 민주당 대표직에서 내려와야 됩니다라고 얘기했어요. 조정훈 대표 요즘 스탠스는 좀 어떻게 보세요, 전 평론가? 예. 저는 뭐 본인은 나름대로 합리적인 중도의 길을 걸으려고 한다라고 보지만 진보 진영에서는 좀 비판적 시각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아까 그 정의당 이정미 대표 했을 때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 진보 진영을 보면 제가 보기에 굉장히 무례할 수 있는 발언이에요. 정의당을 같이 마치 이 전선에 있는 것처럼 말했는데 그래서 아마 이정미 대표가 공개석상에서 바로 선을 그은 것으로 보이고요. 또 하나 조장훈 대표의 이 어떤 주장이 과연 진보 진영 내에서 어느 정도 울림이 있느냐. 제가 보기엔 많은 이제 반발 여론이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도 좀 감안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정미 대표의 발언을 제가 한 가지 전해드리면 이정미 대표는 오히려 최근에 제가 또 말을 안 할 수가 없는데 언론에게 질문을 못하게 하면 도대체 이게 언론이냐라고 언론단체의 각종 행사에서 발언을 하고 있는데 조정훈 대표님도 그런적인 면에서는 같은 목소리를 내준다면 진보 진영에 더 많은 공감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